jQuery, jQuery, 저희 라이브러리 두모, 네, 적게 수고 많이 일하는 jQuery를 우리가 아침부터 아재입니다. 아침부터 jQuery.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선택은 끝났죠. 네, 저희가 달러 jQuery 메소드의 대표적인 녀석이죠. 네, 달러의 소가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건 뭐였어요? 함수명이잖아요. 함수명 소가로 하면은 함수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jQuery를 이렇게 호출하는 모양을 보고도 아, 함수를 호출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 달러든 뭐 펄이든 헬이든 할이든 상관없다고요. 네. 함수명 소가로. 여기에 값을 보내면 그걸 함수가 받아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값을 넣잖아. 여기에다가 우리가 함수 구역을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jQuery 로딩 구역이 됐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었죠? 여기에다가 선택자 이렇게 선택해서 뭐 P 그러면 P 요소 선택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jQuery 함수를 호출하는 게 바로 이 달러 선택자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메서드를 안 쓴 건 아닌데 메서드를 썼었죠. 지금 계속 썼어요. 다시 봐. 메서드는 뒤에 붙이는 거죠. 뒤에 이렇게 달러 소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선택자를 선택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셀렉터를 딱 선택을 하시고 점 우리가 뭐 CSS 바꾸고 싶냐 CSS 요게 메서드인 거지. 뒤에 CSS 메서드 또는 클릭 메서드 클릭 이거는 이벤트 메서드가 되는 거죠. 또는 뒤에다 계속 붙이는 거죠. 뭐 애니메이트 시켜주겠냐 애니메이트 메서드 네 이렇게 그래서 계속 붙여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할 게 뭐냐면 append 메서드 사용할 건데요. append. 아, 끝에다가 end, 끝에다가 add. 아, 끝에다 추가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append 이렇게 child하고 썼었던 자바스크립트 메서드가 있었죠. 네, 돔 메서드인데 여기서는 못 씁니다. 예, 당연히 못 쓰죠. 섞어 쓰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달러 어쩌고 한 다음에는 jQuery 메서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jQuery 메서드를 레시경이 따로 만들어 놨어요. 레시경은 무조건 짧게 줄인다 주의거든요. 그래서 append child에서 child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ppend만 사용해서 여기에 넣을 요소 또는 이동할 요소를 쓰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append고요. 우리가 append는 뭐 앞에 거 선택하면 뒤로 보내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앞에다 추가하는 애도 있어요. 앞에다 뭘 추가하냐? 앞에 추가는 우리가 뭘 했었죠? 자바스크립트는 JS는 뭘 썼었어요? 선택자 점 in 집어넣어 insert 앞에다가 누구 앞에 before 넣을 놈 전 놈 before 그죠? insert before라고 해놓고 소가로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뭐였어요? 두 개의 값을 콤마에서 두 개를 집어넣는데 누구를 선택했으면 그 뒤에 거 선택된 애 앞에 집어넣게 한 게 insert before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맨 앞으로 이동하는 걸 했었어요. 얘를 써서 자바스크립트 때. 근데 jQuery는 아예 앞으로 노는 애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레시기 형이. 레시기 형 고마워. 짧게 줄여줘서. 레시기 형이 줄여놓은 그 짧은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 올림픽 보면 프레올림픽이라고 있거든요. 프레올림픽. 프레올림픽. 앞쪽에 이런 뜻이에요. 프레가. 앞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리펜드라는 애를 만들었습니다. 프리펜드. 펜드는 뭔가 추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엔드. 끝에 쪽에. 근데 앞쪽 끝에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쪽에. 프리펜드. 앞쪽에 붙인다. 그런 소리입니다. 어펜드하고 다리. 프리펜드. 이걸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레시경이. 어펜드, 프리펜드. 그래서 jQuery의 대표적인 메소드 중에 어펜드, 프리펜드를 제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쪽에 추가, 뒤쪽에 추가죠? 업핸드 뒤쪽에 추가죠? 그래서 오른손을 밑으로 내려서 업핸드 앞쪽에 추가하니까 머리 위쪽에 손을 올리고 프리핸드. 업핸드 프리핸드 이렇게. 그래서 제이콜이 대표 메서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면접 때 만약에 그런 얘기 나왔다. 안 나올 것 같지?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물어본다 이거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제이콜이 열심히 하셨어요. 제이콜이 대표 메서드가 뭐가 있죠? 업핸드 프리핸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죠. 동작까지 해주면 갑자기 당황하겠죠?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시군.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업핸드 프리핸드 한번 써볼게요. 완전 편해. 이거 쓰고 나면 딴 거 못 써. 인서트 비포 이런 거 못 써요. 진짜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지 한번 봐봐. 자, 그래서요. 자, 우리 실제로 가볼까요? 지금 여기 우리가 제가 30번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넘버링이 왜 30번부터 시작되냐면 앞에 선택자 연습 끝나는 번호 다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연속되어 있는 거 사실은 주제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29번에서 필터링해서 끝났거든요. 선택자 연습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메서드 연습 30, 29, 30번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펜드. 자, 어펜드를 띄워보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펜드 메서드는 추가 이동할 요소를 여기다 써주시면 걔를 처리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기능 요소를 기존의 요소 이동하는 기능. JS는 어펜드 차일드와 유사하다. 자,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클릭하면 자식 요소 p 태그 내가 좋아하는 자식 요소 p 태그에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아무개입니다. 자식 요소 뭐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P가 자식이네 맞네. 자식의 당신이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입니까? 얘? 뒤에다가 뭘 붙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아무개입니다라고 p 태그에 써서 추가하라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클릭하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공유입니다. 그래서 맨 뒤로 가 하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입니까가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뒤로 이동하는 거겠죠. 이동, 이동, 이동. 그럼 거슬러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요. 허허! 간단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미션 하나 우리가 한번 바로 실행해 볼까요? 그러니까 제이코리에는 그냥 일단 지갑에서 돈 꺼내고 시작하시라고 이렇게 돈 꺼내놓고 야 여기 뭐 이거를 클릭한다고? 오케이 이래놓고 끝난다고요. 그러면 기본 얼개는 완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아. 그래놓고 안에다가 함수 쓰고 싶어요? 네 함수 쓰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화살표 함수를 많이 쓰니까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벤트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나 자신은 달러 2점 커런트 타겟 네 이런 애가 있어요. 커런트 타겟 그러면 지금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애. 디스 키워드는 그 화살표 함수에서는 디스가 의미가 밖으로 나가니까 네 그거는 이제 왜 화살표 함수에서 디스가 밖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 제이콜이 종합편에서 이번 주 그거 해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제가 할게요. 여기 오늘 써놓진 않았거든요. 제이콜이 종합편 하면서 제가 이 이유도 다 밝혀드릴게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지. 네, 이렇게 해놓고 점 find 우리가 썼던 거 다 써보는 거죠. p 이렇게 찾으라고. 이거를 네, 여기다가 점 append 이렇게 해서 뭐 여기는 뭐 쌍따든 호따든 상관없죠. p 태그를 그 안에다 그 뒤에다 추가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여기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차은우입니다. 차은우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쓰세요. 괜히 써가지고 오백하지 마시고. 차은우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고요? 잘생겼잖아. 네, 요즘 무슨 필라드 나오는데 그건 별로 재미없던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굴 클릭하면 있어야지. 주인공을 갖다 써주는 겁니다. 주인공 갖다 써줘. 샵 컨테이너. 이거를 클릭하면 네, 호따든 쌍따든 하시고요. 호따 쌍따는 자유예요. 네. 컨테이너를 클릭하면 왜 내가 이를 썼다? 왜 이걸 썼냐면
이렇게 코딩한 것도 알아봐야 되잖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는 이벤트, 얘가 발생하는 이벤트가 안으로 전달되는 이벤트 변수고요. 그 변수는 이벤트라고 전체 이벤트를 쓸 수도 있는데, 아직 내가 이벤트에 대한 얘기 아직 안 드렸죠? 이벤트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이벤트. 그래서 커런트 타겟, 현재 타겟,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find p. 그래서 컨테이너 find p.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볼까요? 네. 얘 띄워야지. 알테로. 아, 근데 글씨가 너무 작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차은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가 지금 클릭되는 애가 글씨 좀 크게 만들어 놓을 거게요. 여기 바디 하나만 써줄까요? 달러 바디. 바디하고 버튼. CSS.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 40픽셀. 전체 키워놓고 한번 봅시다. 글씨 좀 키워놓고 보세요. 여기 find p를 해서 잘못된 것 같아요. find p 하면 안 되고 컨테이너 나 자신 안에다가 추가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이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내가 이렇게 일단 했잖아요. 네. 글씨 좀 크게 만들고 크게 나오죠 이제? 네. 이 구조를 보십시다. 내가 얘를 클릭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차은우입니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P 안에 P가 생겼네. 그래, 그렇네. 이 안에서 P를 찾은 다음에 P 안에 P를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클릭하면 P 안에 P 넣고 네, P 안에 P 넣고 또 P 안에 P 넣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넣으면은 구도가 이상해지죠? 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find P는 뺄게요. 원래 이 대상이 어펜드 하는 건요, 그 자식 요소를 추가하거나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식이에요. 새로운 요소, 자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current target, 클릭된 요소 자식, pen,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클릭해보세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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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 안에 이렇게 그대로 P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거죠, 자식으로. 이 대상 안에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해줘? 네, 추가 미션도 볼까요? BTN Go 버튼을 버튼 클릭한다고? 알았어. 탈락. 누구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놓는다고? 클릭하면 이렇게 해놓고 네 컨테이너의 첫 번째 P 요소를 맨 뒤로 이동하라고. 첫 번째 P 요소, first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제가 한번 우리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일시킬레 만들어 놓고 대상은 BTN Go. 버튼이 위에 있죠. 그 버튼 얘기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첫 번째 어디에다가 이 버튼하고 얘는 별개니까 뭐 누구 밑에도 뭐 디스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컨테이너 샵 컨테이너에 어펜드 하는 거죠. 어펜드 뭘 어펜드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음. 컨테이너의 P 컨테이너의 P 엔터 한번 칠게요. 이 안에서 선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샵 컨테이너 밑에 있는 P 중에 첫 번째 P 중에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콜론 퍼스트 요거는 우리가 우리 선택자 연습할 때 나왔던 걔를 활용해 보려고 한 거고 이렇게 안 하시고 저렇게 하셔도 되죠.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 NTH보다 더 쉬운 방법
이걸 더 많이 쓴다고 그랬죠? 밖에다가 트래버리싱. 찾아라. 찾아라 메소드를 더 많이 써요. 애초에 찾아서 들어오는 것도 쓸 수 있지만 이걸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거에 P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죠? 그 P 중에 첫 번째 거를 append 해라. 뒤에다. 그 뒤로 이동하는 거야, 이게. 맨 뒤로 이동. 뒤로 가는지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먼저 배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 개 만들었어? 맨 뒤로 가. 당신이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입니까가 맨 뒤로 빠졌죠? 네, 걔가 이동된 거잖아. 그죠? 이렇게. 맨 뒤로 가. 맨 뒤로 가.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입니까가 밑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왔네요. 네, 맨 뒤로 이동한 거죠. 이동. 네.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좀 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약간 응용하면서 어펜드를 또 조금만 더 쳐다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펜드 활용해 보시면, 네, 얘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자동 누르면 혼자 추가하죠. 내가 멈추려고 하을 때까지 안 멈춰요. 멈춰! 멈추고, 다시 자동! 그럼 자동으로 넘어가죠. 네, 이게 에디터가, 네, 그거는 뭐 언제나 jQuery든 자바스크립트든 언제나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놔두면 내가 계속 추가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 거거든요. append, 그 다음 거 31번. append 활용. append 활용. 네, 이미지가 랜덤하게 컨테이너에 추가되게 하시오.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jQuery는 그냥 달러 해서 쓰는 게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달러를 남발을 하는데 한번 선택한 얘는 변수에 담아놓고 계속 쓰고 이런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거를 잊지 말자. 네,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에 추가되게 하시고 그러면 변경 대상, 추가 버튼, 펜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볼까? 아, 그리고 여기도 그 시간 좀 적어가지고요. 그, 앞에 어펜드 편에 있던 뭐 바디 버튼 글자 추가하는 거 복사에다가 어펜드 여기 네, 바디 버튼 CSS 폰트 사이즈 40픽셀. 그거 좀 크게 만들어줬어요. 요거 띄워볼게요. 알테로. 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글자 크기를 네, 40픽셀로 그냥 키운 거고요. 네, 버튼 쪽. 이 버튼 안 쓰면 또 버튼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글자 체크한 게 있어서 안 커져요, 글씨가요. 내가 버튼을 또 따로 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션. 그래서 우리 여기 변경 대상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콘스트. 이렇게 변수에 담자고요. 타겟. 우리의 타겟은 달러, 샵,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벤트 대상. 이벤트 대상은 버튼들이거든요. 이벤트 대상. 버튼들. 버튼들이 있는데 추가 버튼 append. 그래서 const btn add라고 할게요. btn add 달러 btn add가 아닌데 이거는 네, append라는 버튼이요. append라는 버튼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네, 이런 버튼을 세 개 만들고 세 개 만 여기 밑에 보시면 버튼이 append가 있고 id가 오토하고 스탑이 있거든요. 오토. 그래서 자동 btn 오토 그다음에 btn 스탑 멈추는 거. 그래서 여기 안에가 더 밑에 거가 스탑 이렇게 추가 버튼들 이 추가 버튼이라는 말은 지울게요. 네. 이벤트 대상, 변경 대상. 그래서 이게 대상 선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하던 거 있잖아요. 대상 선정. 아하.
우리가 대상 선정하면서 했던 바로 그거를 jQuery에서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구나. 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때 했던 걸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대상을 달러로 쫙 선택해가지고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쫙쫙 선택하시고 선택. 그래서 미션이 뭐라고? 컨테이너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밑에 얘들을 클릭하면 오케이. 그래서 대상 선정 밑에 미션을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 미션을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미션을 수행해봐라 이거지. 미션 수행. 이거를 btn 애들을 클릭하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네. 이미지를 랜덤하게. 지금 이미지를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이미지를 일단 그냥 추가 한번 해볼게요. 그 안에다 추가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추가. 샵 컨테이너에 추가되게 하시오. 대상의 대상 요소에 이미지 넣기. 이미지 넣기. 어펜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타겟 tg 타겟 타겟점 어펜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네.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다. 버튼 클릭하면 타겟에 어펜드 해라. 이미지 태그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가요. thpic 뭐 1.jpg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바로 태그 쓰기가 뭐 하죠? 백틱 해놓고 백틱은 미리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어떻게 HTML에다가 넣어봐 이미지를. img 엔터팍 src는 땡 슬래시 이미지스 땡 슬래시 아니 땡 슬래시 현재 위치에 th 네, 이런 거 쭉 있죠. thpic1.jpg 이런 거예요. 조그만 이미지.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설명 그냥 이미지라고 쓸게요. 이미지.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요. 여기 나온 거 실제로 나온 걸 보시고 1.jpg 5개가 있어요. 1, 2, 3, 4, 5. 네, 그래서 이거 잘라 여기다 그냥 놓을 건 아니니까 잘라서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엔터 한번 쳐볼까? 네, 이렇게 1점. 그러면 클릭할 때 얘가 계속 어펜드 하는지 타겟에서 어펜드 하는지 볼까요? 아주 심플하다. 애드 버튼을 클릭하면 타겟에 어펜드를 해라. 이겁니다. 컨트롤 클릭하시면 다 뭘 잡아놨는지 나오죠. A4를 잡아놓으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바로 보여주지는 않네. 왔다 갔다는 되는데. 네, 그래서 볼게요. 추가. 네, 1번 이미지에 계속 추가되죠? 네. 추가. 되는 거 확인해봤어요. 누가 빨리 채우나. 아, 손가락 아파요. 할 수가 없어. 몸을 아껴야 돼. 근육 하나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네, 근육도 모으면 안 돼요. 주말에도 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했죠? 네. 몸 쓰는 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계셔도 막 이렇게 일 시키면 왜 안 하고 있어? 난 직업상 할 수가 없어, 그 일을. 이렇게. 자, 그리고 어펜드 할 때 여기 이제 랜덤 수를 여기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랜덤 수, 위에서 랜덤 수를 미리 만들까요? 랜덤 수 만들기 1에서 5까지. 1에서 5 사이. 그럼 어떻게? 최대수 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장에 C이 붙어 있다. C를 하면 되는 거죠? let rdm random number. rdm 넘 할까요? 여기다가 math 점 C 천장에 C이 붙어 있고. 왜? 올림을 왜 해요? math 점 랜덤 발생시키고 곱하기 최대수 5. 그럼 1부터 5 사이의 수가 올림을 했기 때문에 1부터 5가 되는 거고 내림을 하면 플로어를 하면 0부터 4 사이에 랜덤 수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랜덤 수 찍어보면 되는데 찍지 말고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 봅시다. 달러 중괄호 여기다가 랜덤 수 RDM 넘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랜덤 수 만들어서 심플하게 네, C 랜덤 5 1부터 5 사이 랜덤 네, 네, C는 소수점 아래를 올려버리는 거죠. 올림 C입니다. 반올림은 라운드 네, 이렇게 동그란 거 라운드 반올림 바닥 플로어 버림 이건 올림 네, 그래서 랜덤 수를 올림 해서 봅니다. 다섯 가지 다 나온 것 같은데? 막 누르다 보면, 네요? 네, 나오죠? 2, 5, 4, 3, 1, 4, 3, 2, 1, 2, 3, 4, 5 다 나왔어요. 네. 1, 2, 3, 4, 5 다 나왔어요. 막 누르다 보면 다 나옵니다. 랜덤 수, 뭐 같은 게 연속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랜덤 수로 찍어 주는 거죠, 이렇게. 예, 버튼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제가 살짝 띄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왔네. 디자인 조정 조금 좀 할게요. 디자인 조정 TG 타겟에 점 CSS 이렇게 margin 탑 빠진 탑은 20 픽셀 뭐 패딩 안쪽 패딩은 사방에 20 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타겟 안에 타겟이 박스잖아요. 집어넣는 박스에 디자인 조정 살짝만 할게요. 이렇게 jQuery는 언제 어디서든지 생각한 순간 바로 그냥 실천하시면 됩니다. 바로 실천 바로 반영. 네, 요걸 놨고요. 요거 푸시 잠깐 이렇게 놓고 조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푸시, 푸시해 놓겠습니다. 확인, 확인, 확인. 잘 되시나요? 네. 조가. 뭐 자바스크립트보다 얼마나 단촐하냐는 의견이 나눌 수는 있는데 좀 더 복잡한 로직을 짤 때 얘가 빛을 발해요. 네. 능력을 팍 발휘하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할 때 그래요. 지금처럼 단순한 거는 요즘 자바스크립트가 워낙 좀 간단해져가지고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자, 잘 나오시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가 미션은 버튼을 또 클릭 시입니다. 자동 버튼 인터벌. 네, 얘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동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데 자동 누르면 혼자서 이렇게 실행한다고요. 그만 하면 멈추고 또 자동 누르면 따따따따따따따 멈추고 내가 추가 누르면 또 추가도 되고 이렇게 되게 하자 이거죠. 밴드 활용.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알려드릴 게 있으니까. 목적이 다 있어. 시나리오가 있는 거지. 자, 추가 미션. 자동 버튼 클릭. 그럼 뭐 어렵겠습니까? 자동 아까 BTN 오토 얘가 있었죠. 여기에 클릭. 이러면 되는 거죠? 네. 이 안에 일시킬 부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거지. 그러면 또 추가 기능 하면 여기다 또 추가 또 만들어요? 물론 그러셔도 돼요.
어펜드를 위랑 똑같이 복사해 와가지고 여기다 붙이셔서 만드셔도 물론 되겠지. 인터벌, 셋 인터벌. 예를 들어서 셋 인터벌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set I 하면은 여기 네모칸 있는 거를 꼭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문자로 치다 보면은 나와요. 저 네모칸 돼 있는. 그게 시작, 종료까지 딱 만들어주거든요. 음. 그래 놓고 시간은 뭐 0.2? 200으로 할까? 인터벌? 네, 200. 이렇게 0.2초. 짧게. 그러면 뭘 해주냐? 여기다가 이런 걸 해주면 됩니다. 아, 요즘 이런 거를 사실 그리고 싶진 않아요. 좀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이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총이거든요, 총? 총 빨리 지우고 싶어요. 빨리 얘기해요, 빨리 지우게. 방아쇠라고 그러죠? 방아쇠. 방아쇠 영어로? 어, 저 써봤어요, 트리거? 이 말을 개발자 세계에서 정말 많이 써요. 트리거란 말이에요. 트리거, 방아쇠. 얘를 당기면 실제로 여기 총알 뒤를 공기로 때려가지고 화약이 폭발하면서 앞으로 추진력을 넣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방아쇠 트리거는 그걸 때려주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가 그 이벤트를 발생시켜준다 해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주거나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무슨 코드를 강제 실행하게 하거나 뭐가 일어나면 같이 실행되게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트리거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 뭐 얘를 클릭하면 제가 일어나.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붙여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이런 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 그렇군요. 그럼 트리거 한번 해볼게요. 트리거. 얘 버튼 클릭을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때도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때 트리거를 쓰진 않았어요. 걔는 트리거라는 건 없어요. JS에는. 그런데 클릭이라는 메서드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누구를 트리거 한다고? 저 버튼 클릭하게. 이거를 클릭하게 만들어줘요. btn add. 이거. 여기다 btn add. 트리거 메서드. 트리거 메서드를 쓸 거고요. 네. 해볼게요. 점 a btn add 점 트리거. 트리거 메서드가 따로 있어요. 그죠? 클릭. 클릭이나 무슨 이벤트. 그래서 특정 이벤트. 여기에 이벤트명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벤트명. 그리고 이벤트 대상. 앞에는 이벤트 대상. 점 트리거. 요거는 지금 사용법이고, 이거는 트리거 메서드입니다. 트리거 메서드. 트리거 메서드. 이 메서드란 말은 지울게요, 밑에. 이렇게. 이벤트 대상 점 트리거 이벤트명. 그러면 이벤트를 강제로 발생시켜 줍니다, 이게. 선택 요소에 이벤트 강제 발생 이렇게 하면 돼요. 강제로 발생시켜준다. 그래서 얘가 셀 인터벌이 0.2초 간격으로 클릭 이벤트가 이쪽 버튼에 발생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기능이 수행이 되겠죠? 네, 그걸 목표로 한 거예요. 오케이?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일단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멈추게 하고 싶어. 기능 구현 안 했죠? 근데 자동을 더 눌러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났어요. 나 몰라 했지. 인터벌이 여러 개가 더 생겨가지고 막 엄청나게 실행되는 거. 더 눌러볼까? 자동! 난리 났어요. 안 돼! 네, 그래서 일단 발생하는 거 알았고요. 이 버튼을 계속 클릭하게 되면, 이거 계속 클릭하면 인터벌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터벌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해커다. 내가 인터벌은 해커라고 내가 비유를 했죠. 해커야. 해커가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어. 즉, 인터벌 요 쏘아주는 애가 이렇게 띡띡띡띡 일정 간격으로 함수로 호출해주는 애가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 공간에 자바스크립트 실행 공간 메모리 어느 구역 어디엔가 있어, 걔가. 미국 어디엔가 있어, 아무 개가. 제임스가 미국에 있어.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걔를 어떻게 찾아? 한국에 있어. 아니, 서울에 있어라고 얘기해도 찾기 힘들거든요. 서울에 아무 개가 있어. 어디서 찾아? 근데 그런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 아파트에 살게 한다고요. 너 이제 국갈비에서 일해. 그래가지고 국갈비에서 일하면 아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너 이제 그만해. 지금 너 발각됐어. 러시아가 널 잡으러 와. 그러면 빨리 도망가. 멈추게 한다고요. 멈추게. 변수에 살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et 인터벌은 클리어 인터벌과 함께 쓰기 위해서는 변수에 담습니다. 전역 변수에 담아서 클리어 인터벌 하도록 함. 그래서 변수에다 담아야 그럼 바깥에 변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추가 미션. 바깥에다 변수 하나 만들게. 인터벌용 변수. 오토 렛 오토 아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거 처음에 할당되기 전에는 값이 뭐예요? 저 변수에다가 아무것도 할당 안 했다. 그럼 이 값이 뭘로 나와요? 찍으면 undefined. 네. 모든 변수는 할당하지 않았으면 undefined 나오고요. 그걸 if문에 쓰면 어떻게 돼요? true로 처리돼요? false 처리돼요? undefined 변수를 if문 조건문에 집어넣으면 false 처리되죠. false 처리돼요. 네, false. 그래서 이게 할당되기 전, 그래서 변수에다가 할당할게요. 여기다가 set interval. set이 아니라 auto i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할당하시는데 이거를 실행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if문 하나를 쏴주시면은 네, 실행을 막을 수 있어요. auto i 내가 이걸 쓴 거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if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해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시면 돼요. auto i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언제만 실행되나요, 이게? auto i가 false일 때만 true로 바꿔서 실행되거든요. 그럼 얘가 false란 얘기는 할당되지 않았을 때만 들어와서 할당해서 인터벌을 실행해라. 그러면 셀 인터벌은 할당되고 나면 숫자가 나와요. 그 값이. 한번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콘솔 찍어볼게요. 콘솔.log 오토 i 값 여기다 찍고요. 네. 요거 복사해서 요 안에서도 하나 찍으세요. 좀 위에서 찍어도 되겠다. 클릭하면은 이제 얘가 오토 i를 찍는 거야. 처음에 이제 오토 i 찍겠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막 광클해보세요. 얘가 아까처럼 미치도록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콘솔 찍은 거 볼게요. 처음에만 undefined 새로 볼게요. 자동 처음 눌렀을 때 undefined 안에 들어가도 역시 undefined였죠. 할당되기 전에 내가 찍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다음에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여기에 할당된 애는 숫자형으로 찍히거든요. 네, 숫자형으로. 그래서 이 얘가 숫자형으로 할당되고 나니까 이게 true가 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갔으면 true가 나거든요.
네, true가 나요. 그래서 true니까 반대로 뒤집으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할당되기 전, 할당 전일 때만 한 번 들어옴. 이겁니다. 할당 전일 때만 한 번 들어옴. 그래서 광크를 할 때 막아줄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할 때 막아줘요. 네. 오토 아이. 여기 숫자형이 들어와 있는 게 찍히거든요. 그러면 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기서 찍고 안으로 못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자동 실행 한 번만 딱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실행이 버튼이 살아있을 때 옷 인터벌을 할 때는요, 요 장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싸기. 안 그러면 미친 듯이 실행이 됩니다. 막. 네. 그리고 지우기 한번 해볼게요. 지우기. 잠깐만, 지금 한 거, 푸시 한번 할게요. 푸시. 무슨 내용인지 보시고요. 푸시 한번 해고요. 푸시. 뭐가 또 있다. 잠깐만. 푸시. 네, 그리고, 뭐가 있지? 멈춤, 스탑. 멈춤 클릭. 쉬. 멈춤도 클릭할게요. 지금 얘는 클릭. 끝에다가 클릭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밑에 다음은 멈춤일 때. 인터벌 멈추기. VR. 인터벌 멈추기고요. 밑에다 추가합니다. BTN 스탑. BTN 스탑 클릭하면 화살표. 인터벌 지우기. 클리어. 인터벌. 포토. 아이. 그러면 멈추기, 지우기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거를 한 다음에 인터벌 멈추기를 이걸 한 거예요. 이거 하면. 인터벌 멈추기. 근데 요거 밑에 초기값. 값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게 있어서 다시 인터벌 처리되도록 오토 i 값 초기화. undefined를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오토 i는 false 이렇게 처리하셔도 괜찮죠. 네, 여기다가 불린 값을 넣어서 처리하셔도 돼요. 왜? 처음에 false 처리가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다시 인터벌 처리되도록 멈췄을 때 이거를 바꿔주는 거지. 다시 시작 누르면 오토 i를 한번 할당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클릭. 네, 이렇게. 비행기인가? 한번 봅니다. 자, 푸시했고요. 지금 여기 소스까지. 얼마나 단촐해. 눈에 짝짝 들어오지. 오토를 클릭하면 인터벌 장치, 할당해서 인터벌 장치. 클릭하면 멈춰, 클리어 인터벌. 변수에 담았으니까 너는 이제 화이트 해커야. 멈출 수 있어. 폴스 처리. 그래서 자동! 막 눌러도 네,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멈춰! 멈췄어요? 여러 번 눌러도 멈췄어요? 자동! 그럼 다시 들어가죠? 네. 여기 보니까 false가 앞에 찍히고 안에 들어가서도 false가 찍히고 그 다음부터는 값이 할당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형태를 보면. 네. 그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무조건 말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false 처리를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거 주석 처리해놓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오토 i를 false 처리하지 말고 보세요. 얘가 멈췄을 때 그냥 놔두면. 자동! 됐죠? 멈춤! 멈췄어? 자동! 못 들어가요. 왜? 오토 i에 인터벌 할당할 때 그 주소와 같은 숫자 값이 할당이 되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투로 처리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not로 해놨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false를 하든 undefined를 하든 하면 되는데 굳이 undefined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선 false 처리하도록
false 값을 넣은 겁니다. 그냥. 네. 이걸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인터벌도 뭐 처리되는 걸 좀 볼 겸, 네, 그리고 트리거 메서드도 소개할 겸, 여기 트리거 메서드가 네,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애고요. 이것도 소개할 겸 여러분하고 요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요거 푸시 할 테니까 한번 싱크 맞춰주세요. 네. 네, 조금 있다가 프리펜드 또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프리펜드는 앞쪽에 추가하는 앤데요. 네. 예, 요런 거를 보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진 두 장을 번갈아 앞쪽에 추가하기. 클릭. 네, 요걸 앞쪽에. 일단은 타. 네. 요렇게. 앞쪽에. 좀 전에 요 선제 포스터인데, 남주가 나오고, 그 다음 여주 나왔거든요. 다시 볼게요. 남주, 여주, 남주, 여주, 남주, 여주, 남주, 여주. 앞쪽에 추가되고 있어요. 앞쪽에. 여기 보시면. 앞쪽에 추가. 그러면 여기 그 이미지가 그 전에 내가 넣어놓은 이미지가 하나가 맛이 가가지고 제가 바꾼 거거든요. 네, 웹 이미지 경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미지 경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푸시 한번 할게요. 푸시. 이 경로가 딴 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전 거는 간 떨어지는 동거, 간동거를 집어넣었었는데 그 이미지가 맛이 갔어요. 네. 바꿔주세요. 이미지. 웹 이미지 경로 좀 바꿔주세요. 웹 이미지 경로. 톡에도 넣었는데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두 개의 포스터가 따로따로 딱딱딱 나오게 할 건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바디 글자 크기를 좀 키웠습니다. 40픽셀로요. 네, 바디 CSS. 요것도 앞에 그냥 추가 하나 해주세요. 네, 글씨가 좀 작아서.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미션. 프리펜드만 쓰면 되거든요. 미션 한번 수행. P 글자를 클릭하면, P 태그의 글자를 클릭하면, 픽 요소의 내부에 자식 요소로 웹 경로 이미지가 번갈아서 앞쪽에 추가되게 하세요. 앞쪽에. 일단 모르겠어. 지갑에서 돈 꺼내고 시작하시라고 했죠? 네, 달러. 그리고 뭐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네, 준비가 된 겁니다. 네. 누구를 클릭하면, 음? 누구를, 요 안에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없어졌어, 왜? 여기 화살표 하나 만들고, 요 안에서 누구를, 앞쪽에 추가한다고? 프리펜드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제 큰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제이코린 큰 그림 그리기도 너무 좋아요. 누구를 클릭하면 누구의 앞에다가 뭔가를 추가한다. 그런 거구나.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그가 추가된다고요. 백틱. 태그도 미리 넣어볼까요? 이미지. 이렇게. img src equal 쌍따. alt equal 쌍따. 그리고 홀로 닫기. 끝. 그리고 HTML5에서는 끝에 슬래시 꺽쇠 그런 원래 문법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요즘 뭐지 JSX 문법 이런 것 때문에 그 뒤에 얘가 자동 완성할 때 홀로 태그의 뒤에 이거 슬래시 꺽쇠 이 XML 문법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러려니 하십시오. 요즘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문법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지. 달러 중괄호 여기에 저 변수 이거 ISRC라고 되어 있는 거. 저게 ISRC에 0번째, 1번째가 있는데 0번째.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프리펜드. 그리고 여기는 그냥 포스터, 선제 포스터 이렇게 쓸게요. 네, 기본 얼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저기에다가 네모칸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모칸 채우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를 클릭하면 누구의 앞쪽에다가 프리펜드 그 안쪽에 맨 앞을 얘기하는 거 자식 요소. 여기 다 나와 있네. p 태그의 글자를 클릭하면 p 컨테이너 밑에 있는 p는 하나밖에 없나? p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픽에다 추가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p를 클릭하면 샵픽 픽의 프리펜드 앞쪽에. 근데 이제 이런 애들도 사실은 그 대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좀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미션 앞에다가 대상 선정을 해놓고 할게요.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변경 대상, 이벤트 대상, 변경 대상, 이벤트 대상. 또 변경 대상은 누구지? 변경 대상은 샵픽. 네. 픽박스가 되겠죠. 콘스트, 픽, 픽박스라고 할게요. 픽박스, 달러, 이렇게 미리 선택하는 거지. 샵픽.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 변경 대상. 이벤트, 맞나? 맞아요. 이벤트 대상은 P 요소. 근데 P 요소도 정확하게 누구 밑에 있는 P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 샵 컨테이너 밑에 있는 P 요소. 샵 컨테이너 밑에 있는 P. 샵. 샵 컨테이너 밑에 있는 P. 그래서 콘스트. 이벤트 대상 EVT TG. EVT TG. 달러 요렇게. 여기다가 샵 컨테이너의 P. 네. 그래서 변경 대상 선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밑에다가 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P 클릭, 요 달러 한 거 앞에다가 EVT TG 클릭하면 요거는 픽박스 prepend 선제 포스트 클릭하면 이제 앞쪽에 지금은 이제 한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냥 한 가지가 쭉 들어가겠지. 이렇게 하시면 어우 너무 큰데 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커요. 네. 너무 커서 여기 CSS 이미지는 이미지 크기 조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이미지 크기 조정만 할게요. 이미지 크기 조정 픽박스.find img 그죠? .css 화이트 값을 하이그 ht 값을 300 픽셀로 이렇게 조정할게요. 이렇게 이미지 크기 조정은 여기서 한다. 픽박스 밑에 find img 그리고 여기 지금 싸고 있는 건 클릭 jQuery 코드 블록이 너무 길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요거는 앞쪽에 추가 앞에 추가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왔다리 갔다리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있다가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놔도 돼요. 네. 지금 하나만 네, 똑같은 애만 추가돼서 지금 앞쪽에 추가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 싱크 맞춰놓으시고 조금 이따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클릭해서 프리펜드 시켰는데 지금 요구사항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미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 태그의 글자를 클릭하면 p 태그 글자를 좀 클릭했고요. 픽 요소의 내부에 자식 요소로 웹 경로 이미지가 번갈아 생기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선제 포스터에 남주 여주인데 앞에 이제 남주가 한번 들어갔으면 여주가 그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웹 경로를 보면은 이제 이걸 응용을 하는 거죠.
0번,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순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하나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0, 이게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곳은 항상 여기에 저거를 해주시는 거죠. 변수로. 네, 변수로 처리해준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순번 변수, 배열 순번 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let 순번 arr idx 인덱스 아니 순번은 시퀀스 번호가 더 어울립니다. arr seq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0 0 배열 순번 변수 이렇게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0 집어넣죠. 네 그러면 이 변수를 여기다 넣는 건 뭐 일도 아니죠. 0이라고 쓴 데다가 밑에 arr seq를 여기다 넣으면 0번이 들어가겠죠.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네. 밑에서 바로. 다음에 넣을 때 이제 이 클릭할 때는 여기만 실행되지 여기로 또 올라가서 또 실행되는 일은 결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처음에 로딩할 때 로딩 구역이잖아요, 이거. 펑션. 로딩 구역이니까 한번 읽으면서 처음에 변수 세팅도 하고 구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당하고 이러고 내려온 다음에 클릭했을 때 작동되는 애들까지 다 로딩 시킨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코드만 다시 읽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다시 읽혀지는 부분인지를 아는 건 자바스크립트 때부터 그걸 파악하는 거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인식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좋아.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면 선제만 추가가 되는데 여기 만약에 0번이 아니라 1번을 넣었다면 1로 숫자를 바꿔놓고 클릭을 한번 하면 네, 여주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01로 바뀌게 하면 되겠니? 여기 뭐 여기서 같이 한 번에 써도 되는데 여기 밑에서 할게요. 네. 배열 순번. 순번 전환하기. 그래서 ARRSEQ 에다가 할당을 하는데 ARRSEQ가 는는는 0이냐? 그러면 1 아니냐? 0. 그러면 맞출게요. 이렇게. ARRSEQ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잘 보셔야 돼. 이렇게 짧은 식을 잘 파악하시면 돼요. 이렇게 짤막한 거. 이 짧잖아. 되게 짧잖아. 여기에다가 할당하는 거야. 그전에도 내가 여기다가 사막 연산자를 놓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 적 있어요. ARR SQ가 0이냐? 이게 true면 이거, false면 이게 이 자리에 나온다고,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그래서 1을 할당할지, 0을 할당할지. 그래서 0이면 1, 0이 아니면 1이잖아요. 1이면 0. 그래서 0, 1, 0, 1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게 돌았을 때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실행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처음에는 0 달고 있으니까 처음엔 0 들어가고 무조건 0이었으니까 다음엔 1 만들겠죠. 그러면 다음에 1 들어가고 1이었으니까 다시 0 만들겠죠. 네, 그래서 0101이 번갈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앞쪽에 추가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렇게 하시면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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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십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요런 식을 잘 쳐다보세요. 네. 사막 연산자가 이쪽에 있고 여기에서 나온 이 자리에 나오는 값이 뭔지를 결정해주고 0이든 1이든 할당을 시킨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푸시 해놓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프리펜드 활용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요. 여기는요. 프리펜드 활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네. 프리펜드 활용은 네, 조금 요거 점검해 주시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은요, 지금 뭐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지만,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구성해서 세팅한 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흐름으로 가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이제 여기에 코드를 이런 방법을 쓴 거지. 네, 코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고리즘에 따른 코드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알고리즘. 내가 결과를 내고 싶은 거는 번갈아 앞쪽에 이미지를 삽입해라. 그거를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 예, 순서적인 명령어의 배치였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언제 이 코드가 실행되느냐. 이건 클릭했을 때마다 실행되는 코드고. 그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코드의 방향성과 명령어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33번 가보겠습니다. 33번, 프리펜드 활용. 33번, 프리펜드 활용. 이거는 보다 좀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네, 저는 좀 엔터를 쳐놨어요. 네. 뭐, 레디든 뭐를 했든 이걸 잘 보시면 되겠고요. 뭐라고 됐어요? 미션. 프리펜드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 보여드릴까요? 네. 프리펜드의 활용.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세 개 있는데요. 순환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미지가, 뒤에 있는 이미지가 앞으로 가는 거죠. 다시 볼게요. 이 이미지가 있었죠, 이거. 빨간 음료수가 앞으로 갔죠. 네, 이런 거예요. 이 파란 비커 같은 게 앞으로 갔죠. 네, 이 음료수가 앞으로 갔죠. 앞으로 갔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환, 사진 순환을 시킨 거예요. 네, 그거를 시키는 건데, 지금 여기 버튼 있지. 네. 우리 그 어펜드에서 했던 요거 40으로 키우는 것 좀 복사해다 갖다 붙일게요, 또. 네. 프리펜드 활용, 레디 구역 안에다가 요거 한번 붙여 놓으시고요. 네. 바디 버튼 좀 키워주시고요. Alt 에러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미지도 좀 크기를 좀 키울게요. 지금 여기 이미지가 크기가 100 나오는데 한 200으로 키워놓겠습니다. 이미지를. 달러 img css width 200 픽셀 이렇게 키워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두 개만 추가해 주세요. 네, 레디 구역 안에다 넣었으니까 HTML이 전부 다 그려진 다음에 실행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 실행하겠죠. 네, 여기 이미지라고 내가 이렇게 따로 넣어놨구나. 어, 잠깐만. 이건 지워야 되겠다. 이걸 지우세요. 이미지에 있는 CSS 크기 지정되어 있는 건 지우세요. 내가 여기서 지정한 걸로 갑니다. 예, 그럼 세로를 잡아놓으면 세로가 안 늘어나거든요. 네, 바로 세로 잡는 거 지우세요. 요거. 예, 이미지 크기 지웁니다. 그렇게 띄울게요. 알대로. 됐죠? 네. 이 상태로 이제 클릭하면은 변경되게 한번 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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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클릭하면 달러. 돈 꺼내고 보는 겁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네. 그래서 함수 구역 하나 만들고, 네, 일 시켜야 되니까. 네, 이 안에 함수 구역 만들고, 누구를? 이거 안에 있는 이미지를, 네, 어쩌고, 맨 앞으로 이동시키시오. 그러면 버튼을 클릭하면 컨테이너가 대상이 되는 거네요. 여기서 저거 해볼게요, 우리. 변경 대상, 이미지 대상, 그러니까 이벤트 대상. 이렇게 해볼게요. 변경 대상은 샵 컨테이너죠? 근데 보통 여기 이제 변수 만드실 때, 네, const. 여기 변수를 그 jQuery를 쓴 거를 이제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달러 붙여서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변수명에. 이게 어디서 기원된 거냐면 PHP라는 백엔드 애들 만드는 변수가 이렇게 앞에 달러 붙여서 만드는 변수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온 건데 그거랑 문법이 같은 건 아니에요. 네. 만약에 달러를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름을. 그래서 여기 target, 달러 타겟 이런 이름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경우가 현업에서 많거든요. 네. 달러. 그러면 야, 이 달러 붙인 건 뭐야? jQuery로 대상 선정한 거야. 이게 jQuery로 대상을 선정했는지 어쨌는지를 알게 하려고 일부러 앞에다 달러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변수명에. 네. 변수명 달러. 그래서 샵 컨테이너. 요게 변경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벤트 대상은 const.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죠. 이미지를 선택할게요. 할틱마다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벤트 대상 그게 아니고 프리펜드 버튼. 이거지 이거. 그냥 달러 btn 프리라고 할게요. btn 프리 달러 프리펜 이렇게. 프리펜드가 샵 프리펜드 밑에 이거 이 이름이 요요 아이디 이거랑 똑같으면 돼요. 네. 샵 프리펜드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변수명 앞에 달러를 붙이면 jQuery 선택자로 할당한 변수라는 표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근데 이거는 개인 자유예요. 개인 자유. 그런데 이거는 뭐지? 뭐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따라야죠. 명명법 같은 게 있다면 따라야 돼요. 이런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변수 담기. 이따가 조금 있다가 그 응용편을 저거를 jQuery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쓱쓱쓱쓱 바뀌게 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를 jQuery를 해볼게요. 자, 그랬어. 됐죠? 타겟을 클릭하면 여기가 타겟이 되면 되겠죠? 달러 타겟. 달러 타겟 클릭하면 이 안에 맨 끝에 있는 애를 선택을 해야 되겠니? 뭐지? 달러 타겟을 클릭하는 게 아니잖아. 달러 BTN 프리를 클릭하면 이거죠? 그러면 달러 타겟 프리펜드 달러 타겟 점 파인드 IMG 이미지 중에 마지막 거 점 라스트 이거를 선택해서 프리펜드 하면 앞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응.
이건 거예요. 맨 끝 이미지 맨 앞으로 이동. 맨 뒤 이미지 맨 앞으로 이동. 뭐 더 넣을 건 없나 이러면? 이걸 뭐 변수에 또 담을 수도 물론 있어요. 이런 거를요. 네. 맨 끝 이미지를 변수 처리를 해서 위에서 한 프로세스를 하나 더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좀 복잡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변수에 담는 거는요, 그 순서에 대한 처리,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맨 끝 이미지를 이렇게 변수에 담을 수 있도록. 맨 끝 이미지. 매번 맨 끝 이미지를 구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드는 거죠. let.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언제 let을 쓰냐? 중간에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할당해서 바뀌지 않을 애는 주로 콘스트를 쓰는데 저는 주로 클릭해서 매번 들어와서 설정하는 애들은 저는 주로 let을 씁니다. 근데 여기다 콘스트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저는 클릭해서 매번 여기서 새로 세팅하는 애들은 보통 바뀌어야 되는 애들 하고 매번 세팅하는 애들은 let을 저는 주로 쓰고요. 근데 콘스트 써도 틀린 거 아니라고요? 콘스트는 조건이 뭐예요? 처음에 선언하면서 할당하면 돼요. 처음에 선언과 할당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되는데 왜 콘스트 썼냐? 여기 레 써도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꼭 하시더라고요. 여기 왜 어떤 때는 레 쓰고 어떤 때는 콘스트 써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레과 콘스트 차이는 뭐예요? 콘스트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못 바꿔요. 못 바꾼다. 밑에서 이 이름으로 어떤 개발자가 달러 타겟이라는 데다가 딴 걸 막 집어넣으려고 할 때 에러가 팍 난다고요. 이미 이거는 상수라서 못 바꿔요라고 나와요. 밑에서 이거를 할당하려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할당해볼까요? 같은 걸 할당하더라도 여기다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같은 애를 다른 애를 할당한다고 해서 에러가 나요. 이게. 이건 신텍스 에러다. 뭘 쓰다 말았지 내가? 아, 뭘 쓰다 말아서 그래. 네, 어쨌든 요거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또 할당 못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안에서는 제가 콘스트 써도 되는데 네, 안에서 매번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로 그냥 렛을 쓴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끝 이미지 달러 여기다 그냥 라스트라고 할게요. 라스트. 라스트는 지금 이거를 그냥 변수에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변수명에 달러 안 썼냐? 달러로 선택한 어떤 요소를 선택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제가. 여기다 달러 쓰고 안 쓰고는. 네.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쓰시면 이미지 중에 마지막에 있는 걸 찾아다 변수에 담고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때 조금 더 체계화를 시킨다고요. 맨 끝 이미지 구해와 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거 맨 앞으로 이동해. 딱 한 프로세스. 이렇게 한 프로세스씩 끊어서 진행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수에 담는 거는요. 클릭!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이거 띄운 거 맞죠, 우리? 다시 띄워야지. 네, 맨 끝에 있는 거, 맨 앞으로. 끝에 있는 거, 맨 앞으로. 기존에 있는 걸 선택하면 항상 이동이 된다. 맨 앞, 맨 뒤가 이렇게 자유로워집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jQuery 분량을 더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그 슬라이드 우리 제자리 바뀌게 하는 거랑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있죠? 네, 그거를 jQuery 버전으로 제가 만들게요. jQuery 버전. 네. 됐죠? 네. 그리고 요거 마지막 이미지 선택하는 거 매번 이게 이미지가 위치가 바뀌니까 새로 읽어봐야 돼요. 변경돼 있으니까. 돔이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 읽어야 됩니다. 이건 돔을 매번 새로 읽는 거예요. 네. 닝닝닝닝.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얘기가 나와 수석 커널 줄 한번 맞추고 깔끔하게 해놓고 자, 이것도 푸시해서 오늘의 제이퀄이 아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재 마무리